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메리입니다. 여러분 가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약간 찐 좋아하잖아요. 가을 맞이 책에서 완전 안목을 가진 분, 찐 한 분 모셔봤습니다. 메리님 간단하게만 소개해주세요. 간단하게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튜브이고 또 책을 쓰는 작가이자 책을 옮기는 번역가이기도 하고요. 책과 관련해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제대로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또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책은 테드창이라는 작가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작품입니다. 저 처음에 이거 목록 보내주셨잖아요. 네네네. 이거 보자마자 제가 쾌재를 불렀어요. 그래요? 쾌재까지? 제가 왜냐면 이 책을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지능의 한계로 왜? 내가 이거를 소화하고 내 언어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는 살짝 어렵긴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좀 과학 소설이다라고 하니까 네네. 그 부분에서 진입 장벽이 일단 느껴질 수도 있고 한 번에 이해가 안 된다는 느낌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넘어가면 오히려 더 재밌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 맞아요. 근데 제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뭐야 첫 책부터 뭔가 어려운 거 들고 와서 쟤들 뭐 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인셉션 아시죠? 이해는 안 되는데 뭔가 저 사람의 발상과 상상력이 엄청나.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이해하고 싶은 그런 책이에요. 또 제가 영화 덕후라서 처음에 이 책을 컨택트 맞아요. 때문에 알게 됐어요. 맞아요. 이 제목이랑 똑같은 내 인생의 이야기라는 이제 단편이 컨택트라는 영화의 원작으로 활용이 되기도 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에스키모들 사이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에 대한 어휘가 수십 개가 존재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눈이 온다, 눈이 쌓였다 이렇게밖에 표현 안 되는 거를 그들은 수십 수백 가지의 서로 다른 표현으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예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다르다고. 이거를 약간 조금 더 외계인이라는 매체를 써서 인간과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서 그들의 언어를 가르쳐 줬을 때 아예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으로선 상상도 못했던 사고 체계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흡수가 되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이제 이런 설정인 거죠. 저희 같은 지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가잖아요. 근데 외계에서는 내가 어떤 미래를 살 것인지 먼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언어학자가 외계인의 언어를 공부를 하면서 자기도 이제 미래를 좀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이 생긴 네, 거죠. 네. 초능력이. 어떤 언어를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내가 뭐 커서 뭐 가수가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 내가 1위도 했다가 근데 스캔들이 나서 추락도 했다가 그 마지막에는 좀 안 좋은 결말을 맞는 이런 모든 세세한 미래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다 알게 됐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미래를 택하시겠어요? 맞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불행을 알고 있는데 그 미래를 선택할 수 있나요? 굉장히 이게 과학소설인데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은 소설입니다. 저도 진짜 강추하는 책이고 메리님도 가장 처음에 이제 네. 가지고 온 책이에요. 진짜 꼭 한번 가을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첫 번째 책, 그 다음은 두 번째 책입니다. 정세랑 작가님의 시선으로부터. 제일 핫한 작가 맞아요. 중에 맞아요. 한 분이 아닐까 싶어요. 넷플릭스에서 맞아요. 드라마화도 됐고 보건교사 아는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책에 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트렌디한 맞아요. 책이라고 생각해요. 문체도 트렌디하고 발상도 트렌디하고 피프티 피플 그것도 MZ세대들 사이에서 네네네. 굉장히 트렌디한 책이고 맞아요. 요거는 또 이제 정세랑 작가의 정수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별명이. 이게 시선으로부터라는 제목이잖아요. 이게 주인공 이름이에요. 심시선이라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가면서 우리 주변에 좀 뉴스 같은 거 보면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있잖아요. 약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막 뭐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막 연상되는 에피소드들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서 가끔씩 읽다 보면 픽션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작가분이 논픽션으로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완전한 픽션이고 그게 이제 이 작가분의 필력을 증명하는 장치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되게 인기 많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시선이라는 인물이 되게 특이하다고 느꼈는데 맞아요. 박막내 할머니나 네네. 약간 밀라노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할머니와 노인의 이미지가 아니라 맞아요. 조금 캐릭터 자체가 독특해요. 그리고 맞아요, 캐릭터의 맞아요. 시선 자체가 독특하고 그래서 제목이 시선으로부터가 아닌가. 그 시선이라는 인물이 워낙 맞아, 특이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네. 이렇게 시선으로부터라는 저 그 뜻인 줄 알았는데 아, 네.
죄송해요. 저 또 이상한 해석. 아니야. 당연히 중의적인 의미일 텐데 저도 사실은 책을 읽기 전에는 오히려 딱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심시선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강렬하니까 시선이라는 단어의 뜻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네, 그럴 수 이게 그냥 있겠다. 사람의 이름 같고 어떤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오히려 제가 그걸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돼, 사람이. 맞아요. 예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여름의 빌라 좋아하셨다면 이 책 당연히 좋아하실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 트렌디한 거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가장 핫한 작가니까 초 트렌디. 완전 트렌디. 그럼 두 번째 책 여기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책. 이 세 번째 책은 제목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고 써 있는데 너무 좋지 않나요? 아니 근데 저 사실 근데 네. 이거 말해도 돼요? 약간 편견이 있었어요. 흔한 자기계발서처럼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게을러도 된다, 된다. 이런 게 제가 좀 그런 스탠스 안 좋아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싫어했는데 메리님이 들고 오셨더라고요. 빨리 네네. 편견을 깨주세요. 사실 이거는 게으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철학적이죠. 오늘 괜찮겠지? 게으름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게으름을 맨날 나쁘다고 하는데 왜 그게 나쁜 거지? 내가 게을렀을 때 그것 때문에 안 좋아지는 사람이 누구야? 너야? 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회사에 직원들이 다 게을러. 그래서 다 일을 안 해. 라고 하면 물론 나도 손해줘. 승진도 못하고 월급도 못 받고 뭐 최악의 경우 잘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안 좋지. 근데 가장 큰 돈을 손해보는 사람은 사실은 그 직원일까요? 사장일까요? 그렇네. 그리고 직원이 부지런하게 일을 했을 때 내가 부지런하게 일해서 승진도 잘 되고 보너스 받으면 나도 좋지만 사실은 금액이라는 면에서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돈을 버는 사람은 나일까요? 사장님일까요?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쪽일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책에서 하려고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균형, 요즘 말하는 워라밸 있잖아요. 이 책을 쓴 저자는 뭐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때는 워라밸 이런 말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냥 사회에서 열심히 해라 게으른 거는 나쁘다라고 하니까 아 그게 맞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열심히 달리면서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이런 자책을 그냥 무조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일의 정도가 어느 정도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으름의 정도가 어느 정도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약간 균형을 찾자? 그런 책이에요. 오히려 요즘에 되게 필요한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쓰인 지 오래된 책이지만. 저 그리고 제가 이 책 제목을 언제 처음 알았냐면 주 4시간만 일한다? 그거 한참 붐이었을 때 그 문화를 주도하신 분이 이거를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왜? 되게 궁금했는데 아직 책을 못 읽어봐서 그 네네. 이유를 몰랐거든요. 이 안에 정확히 그 이야기가 나와요. 주 4시간만 일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날 법한 얘기를 그때 얘기를 했다는 것도 신선하고 나중에 읽어봐야겠다 하다가 못 읽어본 책인데 지금 메리님의 설명을 듣고 한번 또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세 번째 책이었어요. 그다음 네 번째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처음 목차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랑 결핍, 속물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 5가지를 철학자의 시선, 소설가의 시선으로 말을 해주는데 제가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을 딱 긁어서 명쾌하게 해답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메리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책이 아마 제가 처음 읽은 이 작가 책일 거예요. 알랭드 보통 책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막 뭐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소설로 입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어쩐 이유에선지 안 읽고 있다가 이걸 읽고 완전 빠져서 이제 다른 책들도 다 찾아 읽게 된 케이스예요. 불안이라는 게 여기 영어 원제가 있는데 스테이터스 엔자이어티라고 돼 있어요. 제가 번역가니까 너무 이게 섹시해. 지위에 대한 불안이라는 뜻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구나 갖고 싶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취준생 때는 취업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당연하죠.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백수 때는 내가 되고 싶은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자리를 잡은 분들. 어쨌든 저도 계속 그렇게 높은 지위를 좀 갈망하면서 살았는데 그걸 못 얻어서 너무 힘들고 이랬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왜 높은 지위를 갖고 싶냐면 사랑받고 싶어서. 이게 너무 인간이 누구나 어렸을 때 완전 아기 때 그때는 엄마 이런 말만 해도 막 난리 나잖아요. 아 우리 애는 천재인가 봐막 이러고 맞아 트림만 해도 트림만 제대로 해도 완전 효녀잖아. 근데 우리가 그 사랑 결핍에 시달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 그런 강렬한 사랑에 대한 기억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거는 그거를 계속 뺏겨가는 과정?
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상실감이 너무 큰 거잖아요. 오, 네네. 근데 이걸 뺏기지 않으려면 죽을 만큼 노력해서 계속 뭔가를 이뤄야 되는데 그게 또 되냐고. 그거 안 되죠. 힘들지. 그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도 이제 백수 이럴 때는 극단적으로 못한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래도 내 친구들은 다 월급도 받고 앞가림 하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 때문에 진짜 힘들고 그럴 때 사실 저는 이 책에서 진짜 위안을 많이 얻었어요. 오, 지금 샀다 다. 메리님 영업 멜트에 다 이제 그래요? 들어갔다. 네이버 페이 알랭- 들어간다 이제. 알랭드 보통님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랭드 보통 책 중에서 요게 가장 많이 힘이 되긴 했었거든요. 맞아요. 한번 알랭드 보통 입문하시고 싶은 분들도 요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리님도 이걸로 입문하셨다고 했으니까.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알랭드 보통의 불안까지 네. 마지막으로 추천해 드려봤고, 저 오늘 너무 느낀 게 많은데 제가 이때까지 책 추천을 하면서 무슨 거의 물건 추천하듯이 했구나. 물건이야, 다 이 물건이야. 책은 이렇게 추천해야겠구나. 저와 다른 깊이를 가진 이제 메리님과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 수준에 맞춰 짧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더 딥톡 길게 듣고 싶은 분들은 메리님 맨날 라방 하시죠? 네, 맞아요. 그거 들어가셔도 되고 이제 녹화본 봐도 되게 통찰력 있는 말들 많이 주워 담으시더라고요. 쭉쭉. 쭉쭉 마지막 인사만 해주세요. 네, 일단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시선으로부터도 그랬지만,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또 내가 혼자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너무 좋았고, 챌린지유 채널의 구독자님들께도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또 봬요.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안녕. 야.